두 번째 선거 문제인데요. 이 선거 문제가 정치화법 킬러 문항이고 가장 어려운 문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수능 문제이고요. 이 문제는 정말 지문이 길죠. 20번 문제이고, 선거구 통합, 선거인단, 의회 선거, 즉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 선거구 통합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렵기도 한데, 이 문제를 지문 따라 천천히 읽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요, 선거인단을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이제 미국식 선거인단, 승자독식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지역에는 유권자 100명당 선거인단이 1명씩 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국의 의회는 4개의 선거구에서 선출된 8명의 의원, 즉 1개의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의원이 선출되는 중선거구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각 선거구는 득표 순으로 2인의 의원이 선출된다고 했기 때문에 단순다수 대표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구는 경계선이 접한 2개의 지역을 1개로 통합하여 확정하되 대각선 방향의 통합은 고려하지 않고, 통합 후 선거구 유권자가 다른 선거구 유권자의 2배가 이상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따가 선거구 통합을 할 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통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가 모두 나옵니다. 대통령 선거는 A당과 C당에서만 후보자가 출마했고, B당을 선호한 유권자는 A당, D당을 선호한 유권자는 C당, 즉 A당과 B당, C당과 D당, 후보자는 A당과 C당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유권자 수 그리고 정당 선호도를 분석하는 것인데요.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유권자 수를 파악하는 건데요. 2개의 지역을 1개로 통합하되 대각선 방향의 통합은 안되며, 통합 후 한 선거구 유권자 수가 다른 한 선거구 유권자 수의 2배 이상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지역 1은 지역 3이랑 통합을 하면 안되고 지역 2랑 통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3은 지역 4, 지역 5는 지역 7, 지역 6은 지역 8로 마찬가지로 통합을 해야 이 2가지 조건에 부합하게 통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를 분석해 볼 텐데요.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 중 무엇을 먼저 분석하는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뭐 순서대로 대통령 선거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유권자 100명당 선거인단이 1명씩 들어간다는 건데요. 지역 1은 유권자 500명이기 때문에 선거인단이 5개, 지역 2는 유권자 200명이기 때문에 2개, 지역 3 5개, 3개, 1개, 1개, 4개, 4개가 각 비율로 유권자 100명당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지역 1에서 A당, B당, C당, D당을 조사하는 사람들 알아보자면 이 선호도의 단위가 퍼센트이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5를 하면 총 인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4를 했을 때 이제 이 총 인원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0 곱하기 5를 해서 200, 20 곱하기 5를 해서 100, 30 곱하기 5를 해서 150, 10 곱하기 5를 해서 50. 마찬가지의 원리로 지역 1부터 지역 8까지 A당, B당, C당, D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숫자를 구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선거인단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A당과 C당의 후보자만 출마했고, A당과 B당, C당과 D당이 서로 각각 A당, C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A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A당 200명과 B당 100명을 합친 300명, C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C당 150명과 D당 50명을 합친 200명이기 때문에 A당이 지역 1에서 더 우위를 점하게 되고, 승자독식의 원리에 따라 지역 1에서 할당된 5개의 선거구를 모두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 2는 A당과 B당이 합이 80, C당과 D당이 합이 120이기 때문에 C당과 D당이 이 승자독식의 원리에 따라 2개의 선거구를 가져가게 되고요. 여기도 A당과 B당의 합이 400, C당과 D당의 합은 100이기 때문에 승자독식의 원리에 의해 A당이 선거구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A당은 총 지역 1, 지역 3, 지역 4에서 승자독식의 원리로 선거인단 13개를 가져가게 되고, C당은 다 합하면 12개를 가져가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선거인단 개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총 이 유권자의 수가 2,500명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이 조건은 나중에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 적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A당의 선거인단 수는 13명, C당의 선거인단 수는 12명, A당의 선거인단이 C당보다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은 A당에서 선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회 선거인데요. 의회 선거도 대통령 선거와 똑같이 선거구 통합의 원리를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하지만 이 선거인단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간단합니다. 의회 선거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 두 부분입니다. 각국의 한 개의 선거구에서 2명의 의원이 선출되고, 그 과정에서 각 의원들의 당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선거 결과 1등, 2등, 3등, 4등 후보자가 있을 때
1등과 2등 후보자가 당선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1과 지역 2를 합한 A당의 지지도 40 곱하기 5 여기 그 5배를 한 거죠. 인원수에 따라. 그리고 지역 2에서는 30 곱하기 2 이걸 계산한 값이 260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를 더 예시로 들자면 지역 1은 이제 5명, 그러니까 5배, 퍼센트의 5배, 지역 2는 퍼센트의 2배이기 때문에 비례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 1의 지지율 20 곱하기 5 그리고 지역 2의 지지율 10 곱하기 2 그래서 총 12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16개의 칸을 모두 다 채워주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각 지역별로 가장 많이 나온 정당 두 곳에서의 각각 한 명씩 의원을 배출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A당은 지역 1과 2는 A당, C당, 지역 3과 4는 A당, B당, 5와 7, 6과 8은 각각 C당, D당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의석수를 나타내면 이 오른쪽 그림처럼 되는 거고요. 이 왼쪽 그림은 득표율, 오른쪽 그림은 의석률이라는 것을 명시해 둬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A당에서는 2명, B당 2명, C당 3명, D당, A당 2명, B당 1명, C당 3명, D당 2명에서 유권자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8명 중에 A당은 2명 곱하기 100을 했을 때 계산한 값이 의석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의석률과 득표율을 모두 계산해 줍니다. 참고로 득표율을 계산할 때는 이 전체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전체가 아까 2,500명이라 했죠? 2,500분의 A당의 득표율 260, 300, 70, 70을 모두 더한 값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게 이제 득표율이 되고요. 그래서 편의상 시간관계상 득표율과 의석률을 모두 계산을 해봤을 때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참고로 득표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투표 결과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퍼센테이지를 얻었냐라는 개념이고, 의석률은 얼마만큼의 의석수를 차지했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둘 엄밀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입니다. 의회의원 선거의 대표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선지인데요. 아까 보시면 단순다수 대표제를 채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전체 유권자 과반의 표를 얻은 후보자, 즉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한 후보자 A를 말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잠시만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전체 유권자 과반의 표를 얻은 후보자는 이제 A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전체의 값을 더했을 때 이게 과반이 넘냐인데, 편의상 제가 더해왔는데 이 값을 다 더하면 1200이고 이 값을 다 더하면 1300입니다. 그래서 전체 유권자 과반의 표를 얻은 후보자는 A 후보자가 아니라 C 후보자고요. 1300의 표를 얻었기 때문에 과반이 넘었죠. 그런데 대통령을 선출된 후보자는 A 후보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는 틀린 선지고요. 세 번째, 의회 내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의석 확보율을 보면은 A당은 25%지만 C당은 37.5%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A당이 아니라 C당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인 선지 4번을 제외하고 5번부터 보자면, 의회 의원 선거 결과 B당과 C당은 모두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낮다고 했는데요. B당 같은 경우에는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C당 같은 경우에는 득표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C당 같은 경우에는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선지는 B당에는 해당되지만 C당에는 해당되는 선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답 선지 4번을 보자면요. 선출된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D당을 확보하는 의석수가 같냐라는 문제인데, 선출된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A당이죠. 확보한 의석수 D당 보면은 모두 25% 각각 두 개씩 확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조금 복잡하고 계산도 복잡하지만 천천히 과정을 따라서 이 단계별로 하나씩 풀어 나간다면 조금 상대적으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계약 및 상속 킬러 문제로서 2020년도 수능인데요. 체감상 저에게는 이 세 문제 중에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선 법률혼이라는 개념, 이혼, 친권, 양육 이런 개념을 통해서 이 문제는 이제 민법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홀 어머니 A의 아들이 갑이 있고 이 사람이 을과 법률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가 갑이 있고 을과 법률혼을 했으나 B를 낳았고 그 후 갑이 을과 이혼하고 B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을이 가진 상태입니다. 2년 후 갑은 병과 다시 법률혼을 하였고 C를 친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A 갑 병이 여행사고를 당해서 A가 곧바로 죽고 다음날 갑과 병도 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갑과 병 중 누가 먼저 죽었는지에 대해서 말은 안 나왔고요. A와 병은 유언을 남기지 않았으나 갑은 유언장이 있습니다. 전 재산의 2분의 1을 기부한다는 갑의 유언장이 있고요.
이 개념을 통해서 저희 이제 갑의 유연장의 유효성, 그러니까 유류분 문제까지 따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채무는 없고 A에게는 18억, 갑에게는 10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억, 10억. 병은 재산과 채무가 없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가정하는 건데요. 상황이 총 3가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고요. 그 경우의 수를 각각 다 따져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갑이 C를 친양자로 입양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양자와 친양자의 개념을 살펴봐야 되고요. 유연장이 유효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연장 양식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냥 이건 유연장이 유효했을 때와 유효하지 않았을 때의 계산만 다시 해주면 됩니다. 갑과 병 중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가 이거는 사망 순서에 따라서 재산의 상속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병이 먼저 사망했더라면 여기서 아무 문제 없겠지만 만약에 갑이 먼저 사망했더라면 갑의 재산 중에 일부를 병이 상속받고 그 과정에서 병이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둘의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을 이제 민법에서 나오는 용어로 각각 상황을 총 8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C가 갑의 1순위 법정 상속인인 것이 이제 만약에 C를 친양자로 입양했을 경우에는 C가 갑의 1순위 법정 상속인, 즉 직계 비속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C를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법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기역과 니은 이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니은 디귿은 이 전재산, 갑의 전재산 10억 그리고 이 A가 죽으면서 받은 18억의 일부 18억까지 이제 이 부분이 얼만큼 상속이 되냐 2분의 1이냐 전체냐를 따지는 문제고요. 미음과 비읍은 병이 갑의 재산을 법적 상속을 받냐 못 받냐라는 문제입니다. 결국에 이제 병이 만약에 먼저 죽었을 경우에는 갑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 상속을 받을 수 없겠지요. 기역의 경우를 따져봤을 때 이제 갑의 배우자가 병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1.5만큼 받고 B와 C 그러니까 친양자로 입양을 한 아들과 원래 이제 있던 직계 비속까지 해서 1대1의 비율로 봤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니은처럼 C가 갑의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면 굳이 C한테는 이제 아들과 같은 직계 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병과 B는 1.5대 1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미음과 비읍의 경우는 모두 이제 A의 재산을 법적 상속을 받아서 갑이 28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갑이 먼저 사망을 한다면 병과 B, C가 재산을 상속을 하고 나서 병의 재산이 고스란히 C한테 가기 때문에 이 병의 재산과 C의 재산 그리고 B의 재산 따로 구분해주면 되고요. 비읍의 경우에는 B와 C가 재산을 양분한다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정으로 구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한 거냐면 기역, 디귿, 미음의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유연장은 유효하기 때문에 갑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재산 중 2분의 1을 법적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전체 재산이 28억 중에서 이제 절반이 14억이 되고요. 그 14억을 이제 병 B, C가 1.5대 1대 기역이기 때문에 1.5대 1대 1의 상황으로 14억을 1.5대 1대 1의 상황 그러니까 2배로 곱해서 3대 2대 2의 상황으로 배분받게 되는데 미음이기 때문에 병이 먼저 죽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병의 재산이 C로 갑니다. 즉 B 대 C의 재산은 2대 5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4억을 갖고 2대 5를 나눴을 때는 4억과 10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상황이 기역, 리을, 미음 즉 갑의 유연장이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14억이 아닌 28억을 가지고 2대 5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8억과 20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경우의 수를 모두 따져서 8가지를 모두 구해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물론 8가지를 구하지 않고 이 선지만을 갖고 푸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8가지를 모두 구하고 선지를 분석하면 빠르겠지요. 시간 관계상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원리처럼 8가지를 모두 구해본 결과 값이 우측에 있는 표이고요. 그러면 이제 선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디귿, 미음의 상황에서 B의 상속액은 최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B의 상속액은 4억으로 최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역 선지는 맞네. 1번 선지는 맞습니다. 기역, 리을, 미음의 상황에서 C의 상속액은 최대가 됩니다. 20억으로 최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은, 디귿, 비읍의 상황과 니은, 리을, 비읍의 상황에서 C는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니은, 디귿, 비읍, 니은, 리을, 비읍 C는 모두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니은, 디귿, 비읍과 니은, 리을, 비읍 모두 C를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았고 병이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병은 재산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재산이 C로 가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C가 입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C가 이제 직계 비속으로서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이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도 맞습니다. 정답 선지인 4번을 넘기고 5번부터 보자면 니은, 디귿, 미음의 상황 5.6억을 받는 상황. C의 상속이군요. 니은, 디귿, 미음에서 8.4억을 받는 상황. 그리고 니은, 리을, 미음에서 이제 C의 상속액, 그러니까 이 니은, 디귿, 미음 상황에서는 5.6억이고 B가 C는 8.4억입니다. 니은, 리을, 미음 상황에서는 11.2억, 16.8억이죠. C의 상속액이 B의 상속액의 2분의 3배인가 계산을 해보면 모두 곱하기 1.5를 했을 때 이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선지도 정답이고요. 정답은 4번 선지입니다. 기역, 디귿, 비읍의 상황, 그리고 기역, 리을, 비읍의 상황에서 B의 상속액과 C의 상속액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제 8가지의 선지를 모두 분석을 해보고 이 각각 상황에 맞춰서 이 8가지의 선지를 통해서 유연하게 선지 대처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자체가 이 가계도 파악이나 이런 건 어렵지 않았지만 이 변수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각 변수에 따라서 이 각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정확히 돼 있어야 되고요. 차분하고 깔끔하게 상속분 계산을 할 수 있었더라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속 문제, 그리고 선거 문제, 그리고 계약 문제 이렇게 좀 세 가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 문제를 푼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나중에 보시는데 더욱더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결과 만점 꼭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